생각입니다. 예. 네. 네, 예산과 관련, 저 캐릭터 너무 댓글 많이 달리고 다양한 캐릭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쭉 예를 드신 다른 학교들이 받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 예산과 혁신학교 예산에 아주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과학중점학교, 뭐 이런 예산이라든가 창의인성학교 이런 예산이 이렇게 이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이 되는데 이거는 그 목적에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수의 아이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런데 혁신학교 예산은 뭐냐면 학교 통째로 이 돈이 내려와서 그게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도 뭐 크게 많지도 않지만 동일한 액수일, 설사 동일한 액수일지라도 그 예산이 쓰여지는 방식과 그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다르다는 거. 이 점에서 그냥 그 일반 언론에서는 뭐 1억이나 4억이나 뭐 이런 식의 액수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그 예산의 성격과 질이 다르다는 거를 어머니들이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아이가 정말 낙인이 찍힌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아까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혁신학교는 뭐 종교적 학교다 이렇게 등식화되는 얘기. 그 문제는 우리 어떤 뭐 모든 그 혁신학교가 샘플링을 해본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몇 해 전에 그 한 국회의원이 그 전교조 교사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 누구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자기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 덕분에 저희도 우리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몇 명이고 덕분에 알게 됐는데 사실 그 혁신학교 안에서는 내가 어느 소속 교사인지 또는 난 아무런 무소속 교사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학년 짤 때 우리 어느 특정 소속 교사들만 요 학년에 늘어서 합시다. 이런 일은 저는 아직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 없을 것 같고요. 혁신학교가 성공하려면 아까 지속 가능성 얘기하셨는데 가능하려면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난 종교조 아닌데 혁신하면 안 돼? 너 안 돼? 넌 종교조 들어와서 해. 이런 식이 아니라 넌 교총이니까 혁신하지 마. 넌 혁신 싫어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안 오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와서 처음에는 불만스럽게 교장 선생님 하는 일에 딴지 걸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했던 선생님들이 2, 3년 만에 바뀌었어요. 아까 어떻게 혁신학교 안에서 사람이 바뀌느냐 그 교사한테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한다는 건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데요. 학교가 그 교사가 더욱 올곧은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교사가 뭐 어떠한 소속의 교사인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부 이제 뭐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치 뭐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를 점령을 해서 교장을 무력화시켜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학교가 있으면 한번 까놓고 공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학교가 그런지 저도 사실 너무 궁금하고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혁신학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하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 평범한 누구나 조금만 조건이 맞춰지면 누구나 자기가 교사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수업 잘하면 행복하잖아요. 내가 수업 잘했는지 못했는지 본인 교사가 제일 잘 알거든요. 아이들이 아무나 재밌어도 본인한테 아쉬움이 나오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아이들하고 자신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게 혁신학교지 뭐 어떤 특정 소속에 의해서 학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혁신의 가장 큰 부분은 사실 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주변에 혁신학교 갔을 때 관리자가 자기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전혀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그런 학교들을 보면 굉장히 더디고 동원들이 힘들어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권한을 많이 내려놓음으로써
사실 교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라고 하고 뒷수습을 해주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저희가 2, 3년 안에 정말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해보고 그 안에서 다시 아이들이 좋아하고 학부모가 좋아하니 그 에너지가 다시 교사들에게 돌아와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은 선생님들이 많이 나가고 들어오고 있지만 학교의 그런 기본적인 문화나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혁신학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가령 혁신학교가 뭐 갑자기 정책적으로 뭐 부딪혀서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아이고 이제 돈도 없고 정책도 없어졌으니까 혁신학교 그만해야겠네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는 원래대로 그대로 하고 있던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큰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영 선생님께서 이제 혁신학교가 사실 이렇게 많은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혁신학교의 어떤 뭐랄까요 출구는 어떻게 찾아야 될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좀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질문 대답만 정말 선생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선생님 마이크 잡으시고요. 네. 마지막이라 그래갖고 학급에도 가면 꼭 이렇게 말 안 듣는 학생이 있어요. 사실 제가 꼭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선생님은 참 말 안 들어요. 예. 혁신학교의 출구를 말씀을 하신 거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교사들이 이 혁신학교의 경험 속에서 핵심이 무엇이었나를 가장 잘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정말 교사들의 아래로부터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 사실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일반 학교에서도 이 경험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책에 그리고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혁신학교의 이 경험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게 정말 교육개혁으로 그래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인 어떤 지형이 마련되는 것 그런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강민정 선생님 한마디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민정 선생님을 시작으로 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서울에 67개 혁신학교가 있고 67가지의 그 학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의 교육의 문제는 굉장히 뿌리가 깊고 폭도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혁신학교 하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건 맞지만 혁신학교가 그 모든 걸 단기간에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면 굉장히 실망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혁신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알더라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자리라면은 저는 혁신학교의 핵심은 그게 모든 걸 해결하는 해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게 아니고 그 해답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의미를 두고 그 과정에 내가 함께 하고 싶으면 내 아이와 내가 같이 학부모와 학생으로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